안녕하세요. 노머니 에듀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물을 자주 드시면서 컨디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일 수학 정수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점이라는 건 영어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앞으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점 나온다 그러면 위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난 점 또는 옷이나 이불 커버 같은 데 있는 그런 땡땡이 무늬, 그런 건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포인트와 다릅니다. 피부의 점은 영어로 모울이고요, 땡땡이 무늬 같은 그런 것은 영어로 닷이죠. 닷.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점이라고 해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간혹 우리가 점을 논할 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무슨 모양이 있지 않을까, 면적이 있지 않을까, 부피나 질량은 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학에서는 전혀 이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점에 관련돼서 모양, 면적, 부피, 질량 같은 요소들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수학에서 점을 찍다 라고 하면 그냥 위치를 표시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수선이라고도 하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수직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수선의 탄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수직선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점찍기 또는 위치 찾기라는 걸 할 겁니다. 위치 찾기를 하는데, 이렇게 점을 찍고 이 점, 저 점, 그 점, 여러분 이 점하고요, 이 점하고요, 저 점하고요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죠? 굉장히 산만해지고 비효율적인 시간이 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점,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를 대응시켜서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각각의 점에 숫자로 된 이름을 붙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만큼 떨어진 두 점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1만큼 떨어진 두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만큼 떨어진 두 점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구분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쪽 왼쪽 구석에 있는 이 점에는 우리가 0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1만큼 떨어진 또 다른 이 점에는 우리가 1이라는 숫자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이 0과 1의 중간 지점에 우리가 한 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정중앙에. 그러면 만약에 2를 2로 나눠보면은 중앙이니까요, 점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숫자로 풀이해보면은 1의 절반이니까 0.5가 되겠죠. 다시 우리는 지금 방금 찾은 0.5와 0 사이에 중간점을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0과 0.5 사이의 중간점은 우리가 또 찾아보니까 숫자로 이름을 지어보면은 당연히 0.5의 반절이니까 0.25가 되겠죠. 계속합니다. 자, 0.5가 이렇게 왔고 0.25가 이렇게 또 온 것처럼 0과 0.25라는 점 사이에 또 한 점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숫자를 이용했으니까 다시
0.25를 2로 나눠주니까 0.125라는 위치에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런 방식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계속해 나가 보니까 그림이 어떻습니까? 뭔가 숫자는 계속 작아지는데, 그렇죠? 가운데 중간에 찾은 숫자들은 계속 작아지지만 끝이 없어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왠지 끝이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으신 겁니다. 자, 다시 깨끗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화면을 좀 깨끗하게 지워보고요. 자, 우리가 점을 예, 빨간 점을 예, 여기에 점을 두 점을 찍고 거리가 1인 두 점을 찍고 두 점을 찾고 각각의 점의 그 위치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쪽은 0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다른 한쪽에는 1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다시 0과 1 사이에 중간에 점을 하나 찾고 그 점에는 0.5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요. 0.5 다시 0.5와 0 사이 중간에 점을 하나 찾아주고 이름을 0.25라고 지어줍니다. 자, 0.25와 0 사이 중간에 지점을 찾아주고 우리는 거기에 이름을 0.125라고 지어주고요. 0과 0.125 사이 중간에 한 지점을 장소를 찾아서 그 점에 우리는 이름을 0.0625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서 다시 이제 0.25와 0.5 사이의 중간에 점을 찾고 0.5와 0.1 사이에 중간에 점을 찾고 0.75가 되겠네요. 0.75와 0.5 사이에 또 중간에 점을 찾고 0.75와 0.1 사이에 중간에 점을 찾고 해서 이렇게 발견하는 그 숫자들마다 그 중간 지점을 또 발견해내서 각각의 숫자로 이름을 지어주는 다시 말해서 숫자로 장소를 표시해주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반복해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점을 찾고 중간에 점을 찾고 또다시 중간에 점을 찾고 뭐 이런 과정을 끝없이 반복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기존의 0과 1 사이가 완전히 촘촘하게 채워진 어떠한 선이 탄생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0에서부터 뭐 이제 다시 또 1만큼 떨어진 그런 2가 되겠죠? 2인 점, 또 2에서 또 1만큼 떨어진 뭐 3이라는 점을 찾고 각각의 중간의 점을 찾는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해 나가면 결국엔 이게 결국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어떠한 선이 탄생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라는 걸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탄생하는 개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수선입니다. 수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임의 두 점 사이라고 하면 아무 두 점을 말하는 거죠. 암의 두 위치 사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점들이 존재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위치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 셀 수 없이 많은 점들, 많은 위치들을 그 숫자로 대응시켜서
숫자로 대응시켜서 그 숫자들의 집합체로 표현된 걸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면 아마 여기 우리 위에서 본 그림과 같이 좌우로 무한히 확장하는 직선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손에 손잡고 점에 점잡고. 여러분, 손에 손잡고 들어보셨습니까? 손에 손잡고. 이건 저희 88 서울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였죠. 코리아나라는 밴드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뭉클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 점에 점 잡고. 여기서 점은 뭐라고요? 포인트,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장에서 점들과 점들 사이, 위치와 위치 사이에 중간 위치를 찾아주는 그러한 방식을 무수히 전개시켜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점들과 점들이 연속해서 이어진, 무한히 이어진 수선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고, 수선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 끝을 이 화살표로 마감을 합니다. 이 의미는 이 방향으로 끝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끝없이 이 방향으로 또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 무한히 나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쪽 끝이 무한히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무한직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한직선. 자, 그래서 이 수선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 자, 그리고 그 수선 가운데 한 지점을 골라서 우리는 거기에 그 지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숫자 0을 거기에 할당을 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골랐을 때 그 지점의 이름은 0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자, 1만큼 떨어진 지점에 우리는 이름을 1이라고 지어주고, 다시 그 1의 지점에서 1만큼 떨어진 지점은 1 더하기 1은 자, 2, 그렇죠? 2다. 이 지점의 이름은 2라고 지은 거예요. 다시 2에서 1만큼 떨어진 지점의 이름은 우리는 3이라고 지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숫자들, 자연수는 뭐다? 이 각각의 위치의 이름이죠. 이름이에요, 여러분. 3, 4. 자, 3에서 1만큼 떨어진 지점의 이름.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이용해서 쭉 이제 위치들을 표시해 나가는데, 만약에 0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위치를 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당연히 들겠죠, 여러분.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러니까 의무의 정수를 인도의 고대 수학자 브라마 굽타라는 분께서 체계를 잡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분에게 땡큐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0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정수의 반대 방향으로 전개를 했을 때 1만큼 간 지점은 우리가 기존의 자연수 1과 구분시켜 주기 위해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자, 마이너스 1, 음수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0의 반대 방향으로 멀어진 지점에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1만큼 갔다 해서 다시 2와 구분시켜주기 위해 2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2라고 이 지점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0에서 음수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의 이름은 우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름 지어서 자 마이너스 3과 3, 2와 2 실질적으로 거리는 같지만 방향만 다른. 그래서 이 음수의 개념은 뭐다? 수선 위에서 음수의 개념은 방향을 소개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1만큼 0에서 멀어지는 위치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4에서 1만큼 0에서 멀어지는 지점의 이름은 당연히 마이너스 5라고 정해주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5든 아니면 5든 0에서 재어본 거리는 동일하다.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처럼 자, 우리가 어떤 두 지점을 잡아서 그 지점들의 이름을 숫자로 지어주고 그리고 그 지점들의 중간 지점을 찾아서 거기에 또 걸맞는 숫자로 이름을 지어주고 계속 이런 중간점 찾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서 계속 한다는 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위치들의 완벽한 어떤 결합으로 보이는 어떤 직선이 여기서는 숫자로 각각의 위치들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넘버 라인이라고 불러주는 수선이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우리 배웠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탄생한 게 수선인데 수선의 끝은 항상 여러분 무한히 증가한다 또는 무한히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화살표로 마무리해 준다. 의미는 여기서 보면은 화면상에 이제 왼쪽 방향으로 끝없이 갑니다.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끝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0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를 사용해서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표현해 주는 거죠. 1, 2, 3이라 하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양의 방향으로 2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그리고 그의 반대 방향으로 또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음의 정수, 마이너스를 도입하는 거고, 왜냐하면 양의 방향과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음의 정수를 도입해서 마이너스 1이라 함은 0에서 1만큼 음의 정수 방향에 있는 점의 위치, 마이너스 1라 함은 0에서 2만큼 음의 정수 방향에 있는 위치, 마이너스 3이라 하면 0에서 3만큼 음의 정수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선에서의 숫자의 역할은 그 점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를 우리가 보다 편안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잘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하는 느낌이죠.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2와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3이 좌우 대칭하면서 방향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리는 동일하다. 거리는 동일한 지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거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바로 정수와 그것의 순서 및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2,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2를 순서대로 수선에 또는 수직선에 배열하라. 자, 그러면 당연히 수선을 먼저 그리고 시작해야겠죠? 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선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여기 문제를 보니까 음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0은 적절하게 위치를 잡아줬어요. 원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자, 하나하나 잡아봅니다. 마이너스 5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는 쉽게 말해서 0을 기준으로 의무 방향으로 5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그렇죠? 마이너스 172는 0을 기준으로 172만큼 음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그렇죠?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는 0을 기준으로 35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음의 방향으로 35만큼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은 자, 0에서 음의 방향으로 8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그리고 마이너스 400은 0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400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그렇죠, 여러분? 일은 어떻습니까? 자, 0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쉽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절대값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절대값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0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 여기서 말하는 거리란 distance,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할 때의 그 거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점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수선 위에서 그 어떤 점에서 0까지의 거리를 찾으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선 위에서 0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에 있는 100이나 또는 음의 방향으로 100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인 마이너스 100이나, 여러분, 방향만 정반대이지 실제 거리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수선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우리가 원점을 잡아주고,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00만큼 떨어진 곳에 우리는 이렇게 100으로 표시를 해주고, 음의 방향으로 또 100만큼 떨어진 곳에 100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기준은 당연히 여기죠. 원점이죠. 우리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그 지점의 이름을 잡아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수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0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행을 가는데 0에서 100을 가든 아니면 0에서 마이너스 100을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주행거리는 똑같이 얼마나 나올까요? 주행거리는 100이 나오겠죠? 같은 위치로 마이너스 100을 향해 가더라도 주행거리는 100이다. 이걸 구하는 게 절대값의 목표입니다. 자, 절대값은 이렇게 숫자의 좌우에 이렇게 막대를 세워서
표시하는 표기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두 개의 막대 사이에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뭐다? 10의 절대값을 구하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당연히 이건 기호로 나타내면 자, 두 개의 막대 사이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기호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0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깨끗이 지우고요. 자, 이것은 0에서 10이라고 이름 붙은 지점까지의 거리. 뭡니까? 자동차로 0에서 10까지 차를 몰고 간다.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 주행거리는 당연히 10이겠죠? 자, 마이너스의 10의 절대값. 이건 무엇이냐? 자, 0에서 10만큼 음의 방향으로 떨어진 이 지점까지 차를 몰고 간다. 그랬을 때 주행거리. 주행거리는 당연히 10이죠? 여러분, 10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결국에 절대값은 우리가 그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방향 개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나 똑같이 0에서 10만큼 멀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 10의 절대값 0에서 10까지의 거리는 10이죠. 주행거리 10. 그리고 0에서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0에서 음의 방향으로 10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당연히 주행거리는 10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0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나 같다. 0에서 10으로 가든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가든 그 거리는 10으로 동일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0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이나 결국 10이다. 다른 말로 0에서 10으로 가든 0에서 음의 방향으로 10만큼 가든 거리는 똑같이 10이다. 그것이 곧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뭐다? 거리다. 점까지 거리이고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명심하세요. 크거나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우 직관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뭐 국내 여행일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행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 거리가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주행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비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주행 거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행 거리가 뭐 예상 주행 거리가 뭐 마이너스 200km 이런 거 보셨어요?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거리는 우리가 집에서 물건을 거리를 잴 때도 뭐 줄자로 잴 때도 뭐 2m, 3m 이런 거지. 이거 재보니까 마이너스 2m 나오네. 이런 거 없죠? 명심하세요. 이 세상의 거리에서 0보다 짧은 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수의 절대값을 구하는데 그것의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음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우 명쾌하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절대값을 직접 풀어보는 문제를 예제로 살펴볼게요. 자, 핵심은 절대값 기호 안의 숫자, 절대값 기호 안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절대값 기호 안에 이 부분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24 이 부분을 단순화 시켜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24죠? 24. 자, 다시 짧게 복습을 하고 가자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이죠. 양수 곱하기 음수 또는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그리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 자, 기억이 살아납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화해 주니까 답이 이렇게 24인 게 구해지는 거고, 24의 절대값, 다른 말로 0부터 24까지의 거리는 뭐 직관적이죠? 24이죠. 자, 0에서 24까지의 거리는 24다. 자, 또 다른 문제. 마이너스 절대값. 자, 마이너스 24의 절대값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것의 값을 구하자. 그러면 먼저 절대값 기호 안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4의 절대값이란 0에서 음의 방향으로 24만큼 떨어진 지점까지의 거리 24죠. 24 0에서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24만큼 떨어진 점까지의 거리는 24다. 명심하세요. 거리에 있어서 음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데, 야, 이번에 여름 휴가를 갔는데 그때 주행거리가 마이너스 400km가 나왔어. 자동차가 뒤로 후진을 해도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24의 절대값을 구한 상태에서 이제 절대값 기호 바깥에 이제 그 마이너스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4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또 이 문제, 다음 문제를 보시면 또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부분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는데, 괄호가 있는 문제는 괄호 먼저 해결해 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괄호부터 끝내면 이게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이 6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다시 이 부분이 단순화돼서 36은 18로 이렇게 단순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고, 절대값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은 결국 뭡니까? 0에서 음의 방향으로 11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11이죠. 그래서 11을 구하는 거고, 0에서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는 11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남죠. 이 부분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은 11이고, 계산을 해주면 이런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값은 거리를 묻는 겁니다. 거리, 디스턴스. 우리 지구상에 0보다 짧은 거리는 없다. 명심하세요. 네, 이번 장에서는 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인가 라는 걸 설명해 봤습니다. 뭐 특별한 건 증명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왜 양수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예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은 여기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설명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이제 해 봤는데요.
물론 여기서 뭐 분배 법칙이나 이런 걸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가 이야기가 이어지는구나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를 식혀가는데 오늘은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50프랑 지폐에 등장하는 주인공. 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어린 왕자의 저자이죠. 생텍쥐페리. 자, 이분의 모습이 이렇게 있나요? 지폐에 등장할 정도면 그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분이 쓴 그 몇몇 소설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설, 소필 여러 작품이 있는데 한 번쯤은 정독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여러분 교과서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시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또 개인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동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